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류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V는 IR 이렇게 하면은 전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도선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 그런 전류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류라는 게 이제 도선을 통해서만 이제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콘덴서 같은 이제 절연된 그런 판을 통해서도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광등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직접 튀어나와가지고 또 전류가 이제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전류가 이제 그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전류가 흐르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전도전류입니다. 전도전류. 전도전류는 이제 우리가 V는 IR에 해가지고 도선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 그런 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류의 개념입니다. 전도전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자가 원자의 이제 전공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으면은 어떤 이제 원자 주위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원자의 이제 양성자 개수가 8개면은 전자도 이제 8개가 돼야 이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전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안에 원자 양성자 개수는 8개인데 밖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한 개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7개나 뭐 6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두 개를 당기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어떤 전자를 이렇게 이제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 같은 이제 이런 뭐 구리나 이런 금속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이제 잃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게 이온화가 이제 되기 쉽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전류에 의한 이제 전류를 많이 잘 흘리는 그런 이제 도체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나 구리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전류를 잘 흘리는 그런 이제 물질들은 이제 전도 전류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이제 흘린다. 그 전도 전류라는 것은 이제 전자가 옆에 이제 전공, 비어 있는 그쪽으로 감으로써 이제 전류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빛의 속력으로 흐르지만은 전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동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뭐 220V가 이제 이리 이제 전달되는데 60Hz에 이제 220V로 전달되지만은 실제로 전자가 우리 변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사실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A시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플러스일 때는 우리 집 쪽으로 왔다가 마이너스일 때는 또 변전소 쪽으로 가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에너지는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는 우리 집으로 빛의 속력으로 오지만 실제로 이제 전도 전류에서 전자 자체가 우리 집으로 이제 이렇게 빛의 속력으로 이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전도 전류라는 거는 전자가 이제 옆에 원소의 어떤 전공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공으로 이동하지만은 이제 어떤 에너지가 이제 빛의 속도로 전달될 뿐이지 실제로 전자의 어떤 이동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원소의 전공으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전도 전류가 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이제 이쪽 방향이고
전공,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의 이동은 이제 이쪽 방향이다. 그 서로 이제 방향이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자의 어떤 실체를 잘 알지 못했던 아주 옛날에는 이제 전기는 이제 이 전공의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듯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전자라는 놈이 전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반대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전류의 흐름은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마이너스에서 흘러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흘러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고, 전공이라는 놈은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근데 실제로 이제 흐르는 게, 전공은 사실 흐르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볼 때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된다고 보면은, 실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나와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전자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간섭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제 전공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류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대류전류입니다. 대류전류. 대류전류는 우리 이제 요즘은 다 LED 등으로 바뀌었지만은, 이제 우리 요즘도 나오는 이제 형광등 램프, 3파장 램프,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류전류입니다. 그 대류전류는 뭐냐면은, 전자가 직접적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제 직접 튀어나와가지고 삐때 속도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진공으로 형성된 그런 공간을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면서 이제 형광등 내에 이제 미세한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제 뭐 불순물과 충돌을 하면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이제 유리벽에 발려있는 형광물질과 이제 형광물질에 접촉을 함으로써 이제 이제 우리가 보는 백색 강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부엌에 보면은 뭐 살균 한다고 이제 돼 있는 등 같은 거 보면은, 거기는 이제 하얀색 형광물질이 안 발려 있습니다. 안 발려 있고, 여기서 나온 전자가 이제 충돌한 자외선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외선이 아주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식기세척기나 있는 어떤 세균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 LED 백라이트가 LED도 이제로 다 바뀌었지만은,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CCFL, EFL 해가지고 우리 이제 흔히 보는 형광등, 젓가락 모양의 이제 이런 긴 형광등을 이제 백라이트를 해가지고 뒤쪽에 이제 막 이렇게 한 1, 2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한 1000V 정도 이제 고압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가 이제 방출돼 가지고 그 안에는 형광물질하고 부딪히면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형광물질과 이제 부딪히면서 백색 광선이 나오는 백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LED로 바뀌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류전류. 대류전류는 이제 전자가 직접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방출되는 거죠. 방출돼 가지고 이제 반대극으로 가는 걸 이제 대류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 대류전류를 발생시키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유리안이 진공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불순물이 없어야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압 한 뭐 1000V나 뭐
이상 이제 이런 고압을 이제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의 진공 상태가 되어야 이제 이런 대류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변이 전류입니다. 변이 전류. 변이 전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흔히 이제 콘덴서에 이제 콘덴서를 관통하는 전류 중에 콘덴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겹친 상태죠. 겹친 상태인데 이제 안에 이제 유전체로 이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판 사이를 이제 전류가 통과를 못 합니다. 통과를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AC를 걸어주면은 마치 전류가 이제 이 절연된 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변이 전류죠. 그러니까 변이 전류는 이제 DC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 배터리가 이제 이 AC로 돼야 되겠죠. AC로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음에 반파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전하가 이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모이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다가 반대로 이제 음의 반파가 되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지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형성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형성돼가지고 마치 전류가 이제 이렇게 콘덴서를 통과해서 흐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이 전류를 활용하는 어떤 가장 큰 이제 또 다른 예는 이제 안테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콘덴서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판때기를 이제 금속 판때기를 겹쳐 놓으면 콘덴서 되는데 얘를 이제 수직으로 펼치면 그러니까 요 판때기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얘를 수직으로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를 이제 이렇게 펼치면은 안테나가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B를 이제 설계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EMI 라는 이제 전자파가 이제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이렇게 이제 똑바로 가면은 사실 방출이 안 되는데 이게 꺾일 때 그때 이제 이제 전자파가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최소화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꺾이는 이걸 이제 좀 부드럽게 뭐 라운딩을 한다든지 45도로 꺾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전자파가 좀 최소화될 건데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패턴 설계를 할 때 얘를 이제 90도로 꺾으면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오는 그게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B 설계할 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보기도 좋지만은 간격을 이제 일정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EMI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B 설계하다 보면 이제 클럭 신호나 그다음에 SMPS의 어떤 이제 스위칭 노이즈는 상당히 고주파죠. 이제 수백 킬로에서 수메가헤르츠대 이제 고주파인데 그런 이제 그런 신호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캡을 형성해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주파에서 말하듯이 이제 이 불연속 구간이 없기 때문에 반사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라인을 그냥 특히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를 이렇게 꺾어 놓으면 그러니까 90도를 이렇게 탁 가는 게 아니고 45도를 꺾고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EMI 그러니까 변이 전류에 의한 이제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기 좋으라고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지만
그 이런 이제 고주파의 EMI를 최소화하는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일석이조죠. 이제 보기도 좋고 EMI도 작고.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간격을 맞추고 그냥 45도로 이제 꺾는 게 아니고 보기 좋으라고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변이 전류에 의한 그 이제 EMI 방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전류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전도 전류는 전자가 전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전도 전류고 대류 전류는 이제 고압을 걸어주면 우리 형광 램프와 같이 전자가 직접 이제 방출돼 가지고 흐르는 그런 게 이제 전도 전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이 전류는 콘덴서에 형성되는 이제 직접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전자의 축적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AC를 걸어주면은 이게 마치 이제 콘덴서 두 개 절연된 판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변이 전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변이 전류를 콘덴서를 이제 수직으로 세우면은 이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PCB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PCB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45도를 이렇게 꺾는 그런 PCB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